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자 초보는 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네. 현금 통통 틀어서 100원밖에 없으세요. 네네. 근데 80원을 투자해야 돼. 네. 그러면은 부담스럽지 않으시겠어요? 100원밖에 없어. 네. 네네. 근데 제가 실력 있으면 저는 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모든 제 전 재산을 투자하는 상황인데. 네. 저는 내 실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현재 내 실력으로 판단했을 때 시장 흐름이나 그 상품에 대한 가치가 확실하다면 저는 80이 아니라 100을 다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제 생각에는 전 재산이 100원인데 80원, 80%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조금이라도 네. 만에 하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하기 전 그 그렇죠. 직전이라도. 누구나 두려움은 느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소액이냐 고액이냐는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돈은 모든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소액이냐 고액이냐 보다는 네. 마인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아. 그것도 참 일리 있는 말입니다. 우리 브린이가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처음에 저한테 갑작스럽게 질문할 때는 사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말 그대로 질문에 대한 제 생각만 얘기했는데 브린이는 이걸 얘기하려고 했잖아요. 내 돈이 큰 돈이라고 해서 소중하고 작은 돈이라고 해서 덜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가진냐에 따라서 그 돈이 작더라도 나한테는 이게 그 어떤 큰 돈보다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큰 돈과 작은 돈의 가치를 서로 다르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제서야 좀 이해했어요. 브리가 자꾸 말을 듣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이유가 이거구나. 이제서야 제가 뒤늦게 이해했는데 죄송합니다. 그에 맞는 답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제 생각만 했는데 이 말도 맞긴 맞아요. 소액 투자든 고액 투자든 그 투자하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 그냥 고액 투자자예요. 근데 그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투자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투자금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투자 경력, 경험, 노하우, 마인드가 어떻느냐. 그래서 고수냐, 하수냐로 구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투자에 있어서 투자금이라는 건 얼마든 사실 상관없어요. 자기가 실력만 있다면. 돈의 소중함을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이게 매몰 비용 또는 소유와 관련된 가치 착각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다니고 있는 우리 자회사 주식을 우리가 성과금으로 저희 사장님한테서 받았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30년 동안 퇴직하고 나서도 그 주식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차피 투자의 목적으로 주식을 자기가 직접 매수한 건 아니지만 주식이란 게 사실 투자의 목적이 크거든요. 자기가 주주가 될 게 아니라면 또는 배당금을 매년 받을 게 아니라면 좋은 시점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주식에 대한 가치를 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보다 훨씬 높게 책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을 팔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30년이 지나도. 그리고 그 주식은 중간에 회사가 망하면서 다른 회사로 인수되면서 감자를 당하면서 그 가치가 10분의 1이 됐어요. 어쨌든 이런 사례처럼 자신이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돈이 만들어 놓은 가치보다 그 투자 상품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시는 건 굉장히 착각하시는 겁니다. 본인이가 말한 것처럼 내한테 100원이라는 돈이 전 재산인데 거기서 80원이라는 투자금을 투자해서 내가 산 주식인데 얼마나 소중해 라고 귀결 짓는 순간 그건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귀결 짓지 마세요. 나한테는 80원이 굉장히 크고 소중한 돈이지만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순간 그 투자의 상품의 가치는 단 80원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80원의 가치입니다. 그 상품은 더 큰 가치를 부여하지 마세요. 나한테 소중한 돈으로 샀다고 해서 그러면 그 소중한 돈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귀결시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네. 거의 모든 투자 전문가들이 네. 한 10% 20% 정도만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약간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이 왜 10% 20%만 투자라고 할까요? 본인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넣고 잊어버려라 뭐 약간 이런 거 아닌가요? 놓고 잊어버려라. 그 말에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투자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당신은 불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 투자하면 무조건 잃습니다. 어차피 잃을 건데 10% 20%만 잃으세요 라는 말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투자 실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제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얼마 정도 투자하면 될까요? 만약에 이 사람을 내가 가족이고 진짜 절친한 친구고 아는 동생이고 해서 끝까지 내가 이 사람이 하는 투자를 내가 봐줄 수 있다, 컨트롤 해줄 수 있다 한다면 굳이 20% 10%더 이상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내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을 내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몇 배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감 때문에 10% 20%만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이 사람을 계속해서 케어해 줄 수 없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그냥 투자를 내가 이걸 할 건데 내가 가진 돈 중에 얼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그런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직접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실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미 전문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읽겠구나. 이러더라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그런 저런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면 본인 실력도 크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잘 하겠지. 그러면 잃을 수 있는 금액 중에 가장 리스크가 낮게 10% 또는 20%라고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소액을 갖고 있든 큰 금액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내가 직접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경험도 있고 실력이 있거나 또는 든든한 아군이 있거나 전문가 지인이 있거나 또는 내 가족 중에 누군가 전문가가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내가 무조건 듣고 옆에서 배울 거다라는 그런 경로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브리니가 저한테 한 질문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을 5분의 1 또는 10분의 1로 쪼개세요. 쪼개셔가지고 쪼개신 그 돈의 10분의 1의 돈을 우선 투자를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 청산당할 때까지. 사실 거의 청산당할 거예요. 대신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두렵고 소심하게 하지 마시고 청산당한다 각오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방법으로 하세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죽으려고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이순신 장군이 직접 들어봤냐고? 네.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에서도 그런 마인드와 각오를 하셔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초보이시거나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대부분 어떤 거냐면요. 나는 그냥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벌 수 있고 주변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몇몇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나도 되고는 싶은 욕심은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큼 내가 노력을 하거나 뭔가를 경험을 하지는 못했는데 그 노력과 경험을 누군가 대신해 주길 바래요.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죠. 본인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본인의 돈으로 본인이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경험하기 전에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 시도를 하는 게 그리고 그 시도를 했을 때 나온 결과가 나에게 경험이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고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우선은 알아봐야겠죠. 공부를 해야겠죠. 만약에 내가 어떤 거에 얼마 정도의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내가 지금 당장 잃어버려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윳돈을 가지고 그 돈을 5분의 1 또는 10분의 1로 쪼개세요. 그리고 그 10분의 1 또는 5분의 1을 내가 한 공부 중에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투자 방법으로 그대로 적용시켜서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의 결과값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중에 반드시 발생되는 게 있어요. 궁금증. 이 구체적인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제일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질문들이 뭐냐면 방금 브리니가 한 질문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고 그것조차도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라면 절대 직접 투자를 하시면 안 되세요. 그것조차 스스로 결정을 못 내리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절대 그렇게 투자를 하지 마세요. 우선은 내가 공부를 하세요. 내가 원하는 나한테 맞을 것 같은 분야 촉이 안 오시더라도 남이 뭐 비트코인 해가지고 뭐 얼마 벌었다, 주식에서 얼마 벌었다, 부동산에서 얼마 들었다 들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제일 땡기는 거 그걸 우선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공부하세요. 모든 투자에는 투자 기법이라는 게 다양해요. 그 다양한 기법 중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제일 좋다고 하는 걸 하지 마시고 내가 자신이 있는 걸 하세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맞을 확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신 후에 내가 가진 여유 자금 뭐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상관없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준에 맞는 투자금이 생기신다면 그 돈을 5분의 1, 10분의 1 쪼개가지고 나한테 기회를 주세요. 5분의 1은 5번 청산당해도 되는 기회. 그 사이에 내가 얻어야 됩니다. 경험도 얻지 못하고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그냥 청산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는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냥 예금 적금이나 또는 보험, 예금성 보험이라든지 또는 펀드 있죠. 인덱스 펀드 같은 거. 해외 주식 투자하거나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치 펀드라든지 그런 각종 펀드를 알아보시고 추천받으셔갖고 펀드만 하세요. 직접 투자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 네. 투자의 불변의 법칙 혹시 아시나요? 모릅니다. 보통 네. 소액으로 하잖아요. 네. 수익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20% 30% 쪽쪽 오릅니다. 맞습니다. 저도 경험해봤죠. 근데 소액이 아니고 그래 됐다. 네.
몰빵 하는 순간 네. 아주 그냥 마이너스가 쭉쭉쭉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겪어봤습니다. 네, 2번이나 겪어봤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전문가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전문가가 무시하지 않고 뭔가를 보람을 느끼면서 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수준에 오르신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적 투자는 하고는 싶은데 못했거나 또는 몇 번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다, 갈피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소액으로 투자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좋게 나왔다. 그럴 경우에 반드시 이거 하나만은 체크해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이 아들이 투자해도 이익을 낼 수 있는 호황기인지 아니면 횡보장인지 아니면 하락기인지 요것만 체크 한번 해보세요. 호황기라면 초등학생 애들도 그냥 돈만 쥐어주면 돈 벌어옵니다. 누구나가 돈을 법니다. 근데 가장 재밌는 장은 횡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에는 어느 순간 호황기를 착각할 정도로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릴 때도 있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소액으로라도 결과가 좋았다 이러면 어느 정도 본인의 실력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하락기 때, 하락기에 만약에 내가 결과가 좋았다, 오우 그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물론 하락기에도 이제 호황기만큼 어느 정도 누구나 딸 수 있는 투자처는 있습니다. 매도 옵션이라든지 이제 하락에 거는 그런 투자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호황기처럼 누가 봐도 하락기 때는 어느 정도 쉽게 수익을 거둘 수 있죠.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 공부를. 투자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사실 주식, 부동산, 뭐 코인 요 정도만 지금 계속 언급하고 예금, 적금 그 외에는 펀드 정도 언급하는데 원자재, 금, 환율, 채권 더 깊숙이 들어가면 레드 오션이긴 한데 마치 나한테는 블루 오션처럼 느껴지고 실제로도 어떤 시기에 어떤 분야 같은 경우에는 블루 오션인 투자처도 있습니다. 특히 원자재라든지 리치펀드라는 부동산 쪽이라든지 우리나라 부동산 말고요. 해외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환율. 지금 현재 환율이 굉장히 블루 오션입니다. 지금처럼 우리나라 정세가 불안정할 때는 환율이 정말 괜찮은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러 투자라는 금 투자. 금이 지금 왜 오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거시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전쟁의 이슈도 있고.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요? 네. 사람들이 좀 네. 안전한 투자처를 찾다 보니 금 쪽으로 좀 몰리더라고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이가 말씀하신 건 맞지만 그건 근본적인 거고, 현재 거시적인 시장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이유는 중국이 코인을 금지시켰습니다. 코인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미국 달러 채권을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채권을 함으로 하여금 기축통화인 달러를 통해 갖고 중국은 거의 잘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화폐를 계속 모으고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유지시킬 수 있었는데, 미국과 화폐 전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중국이 더 이상 미국 채권을 사지 않게 됐습니다. 매년 미국 채권을 사던 그 돈으로 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부자들 많잖아요. 그 부자들을 좌지우지하는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잖아요. 또 마음먹고 공식적으로 사기 시작했으니까 얼마나 살 겁니까? 그리고 정부가 하니까, 공산당의 특징이 뭡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은 정부가 하면 따라하게 돼요. 하라고 안 해도 눈치 보게 되고.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도 같이 금을 사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금값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도 있는데, 이미 전쟁에서 금을 사재기 하려면 전 세계 대전이 일어나야 돼요. 단 딸랑 두 나라가 일어나는데, 만약에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금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굉장한 욕구가 있거나 또는 그런 재력이 있어야 돼요. 러시아가 그런 욕구나 재력은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공격하는 쪽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질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 우리나라가 망했을 때 내가 반드시 가지고 와야 할 그 안전 자산 어디 가도 폭용이 가능한 금이 필요가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기보다는 현재 중국의 입장 변화에 의해서 중국이 눈을 돌린 거예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믿고 달러로서 자신의 힘을 건지하고 미국 채권을 사주고 자신의 그 경제적 힘으로 미국과의 협상도 이끌어내고 협박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는데, 미국이 그게 이제는 안 통한다고 판단되어지자 바로 손절하고 그 대체제로 금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지금 급하게 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처럼 우선은 본인이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투자를 결심하신다면 내가 주업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모든 걸 다 거시경제, 모든 걸 처음부터 기본 차곡차곡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만 콕콕콕 집어가지고 보시다가 아 이게 나랑 맞겠다 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내가 가진 여유 자금에서 10분의 1 또는 5분의 1 토막 내가지고 그 5분의 1 또는 10분의 1의 금액을 직접 그 방법을 시도를 해보시는 겁니다.
네, 그 사이에 근데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내가 가진 여윳돈은 우선 예금이나 적금이나 또는 간접 투자인 펀드 쪽 또는 보험 쪽 이런 쪽으로 펀드도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율, 원자재 뭐 기축통화인 달러, 금 이 모든 곳에 내가 선택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간접 투자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얻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 분야에만 펀드를 들어놔도 어느 정도 꼼꼼물이 떨어집니다. 내가 확신이 들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여윳돈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식으로 간접 투자에 누워두시거나 안전하게 예금 적금이나 보험성 상품, 보험 중에 저축성 상품에 해놓으시다가 그걸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보험을 담보로 해서 또 원하는 만큼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저금리로. 그런 식으로 내가 확실한 투자처가 생겼다. 또는 확실한 투자 방법이 생겼다. 했을 때는 그렇게 우선은 시도를 해보시고 경험을 해보시고 자신의 노하우를 만드셔야 됩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좋고 소액이든 많은 돈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그런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런 경험을 하실 때는 반드시 갖고 계셔야 하는 마인드는 나는 청산당해도 좋으니 내가 지금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방법이 어떤 점이 장점이고 어떤 점이 단점이며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이 방법이 어떤 시기에 옳고 또는 어떤 시기에는 옳지 못하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축적하고 깨달으시고 경험하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를 반드시 명심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돈을 투자를 하는 이유는요, 그 돈으로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어야 돼요. 우선은 내가 나만의 노하우와 확신이 설 때까지는 그 돈은 내가 배우기 위한 수강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한테서 배우냐? 시장한테서. 내가 확신이 가진 그 투자 시장, 그 시장한테 배우는 수강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강료를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걸 깨닫고 어떤 걸 기억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각자 개개인마다 수강료가 다릅니다. 굉장히 소액으로도 많은 걸 깨닫고 많은 걸 배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강료로 큰 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별 생각 없이 그냥 틈틈이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 몰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수강료를 많이 내도 시장한테서 배우시는 건 없으실 겁니다. 직접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방법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을 굴리는 건 어떻게 저축하느냐, 어떻게 축적하느냐. 그 축적하고 저축하는 방법은 아까 부린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액으로는 잘 됐어요. 근데 고액으로 투자를 했을 때 망하는 사람이 많다. 망하는 경험을 했다.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투자금이 커졌을 때는 투자 방법을 분산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분배를 잘 하셔야 돼요. 같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하라, 분할 매도하라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그 투자금이 커졌을 때의 일입니다. 투자금이 얼마 없는데도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사실 한다고 해서 그 방법의 장단점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근데 투자금이 늘어나면 그 방법의 장단점을 굉장히 크게 드라마틱하게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건 중수일 때 이제 그때 또다시 얘기하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선은 초보자들 또는 아직 투자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거나 불안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 한테는 제가 오늘 부린이와 함께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본인의 생각대로 잘 판단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부린이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돈하우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